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애청자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난다.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위태위태한 국가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감격의 눈물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위기의 치명타를 오늘 입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권 가도가 여기에서 스톱.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여기에서 스톱. 아듀. 이런 느낌이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란 개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이재명을 옹립하고 이재명 일극체제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속마음들을 다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그 질문과 대답을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 이재명과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71명 현역 의원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딱 하나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서 그 힘을 바탕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봄 대통령 선거 치러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다 각자 던지게 될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시간 여의도 곳곳에서, 자기 지역구 곳곳에서 측근들하고 또는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335 또는 뭐 많게는 119명씩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서 그럴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 되지? 이재명의 대안은 뭐지? 이재명을 대체해야 할 텐데. 그러면 누구지 그게?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이낙연? 꺼진 불 다시 피워야 되나? 정세균? 김부겸? 그들의 생각과 행로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 같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 느낌에 드는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전화 이리저리 돌리면서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 될지 아마 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2년 반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누구와 함께 치러야 되지?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야 되지?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라는 것은요. 대권 참용, 가장 확실한 참용 그 밑으로 모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막 복잡하고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 뭐 이렇게 흩어지고 저렇게 모이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지? 그 뚜렷해 보이는 대권 주자 밑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한상진 부장판사 징역형 선고 표상과 같았고 우리 정치권에 아주 신선하고 단맛 같은 그런 소낙비를 내렸다. 이런 반응들을 저희 애청자들께서는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본인 정치 인생 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은 낡을 대로 낡아서 아유 그냥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최대 이익이 봉착?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 당이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434억 물어주려면은 당사를 팔아야 될 지경이 있습니다. 네 배를 째라 버틸 수도 없고 대한민국 제1공당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형이 확정이 되면은 지금 이재명 여기에 달려있는 국회의원 배지 그거 떼내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비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0년 동안 어떤 기초단체 의원에도 못 나갑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공으로 그러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자수성가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처럼 흑서주 출신에서 제1야당의 대표까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또는 어떤 분들은 인생을 막 살아온 사람이다. 막 살아왔건 어찌됐건 대단한 인생 역정을 지내온 이재명 그의 정치 역정, 정치인으로서의 19년 동안의 세월, 성남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시간, 그것도 이제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사람들 다 헛다리 짚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대개 80만원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변호사들도 그렇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 그런 얘기들 어제까지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80만 원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이 왠지 묻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정말 가을서리처럼 추상과 같은 그런 민주당의 예상치, 일부 정치부 기자들의 그 철없는 그러한 예상치,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뚜렷한 추정이고 예상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의 그 올감에 드디어 발목이 잡혔고 드디어 쓰러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를 하겠다. 항소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아마 본인 심정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암울한 예상까지 될 것입니다. 이제 3심이 언제까지 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면 내년 5월 15일 날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항소심에 3개월, 대법원에 3개월, 3개월씩 끝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사법부, 국민들이 그토록 애타게 혀에 그 단비 샘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국민들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항소심도 3개월 이내, 대법도 3개월 이내 결정을 확정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3개월이 오기 전에 아마 이합집산, 사분오열 현상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군다나 열흘 뒤에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간단하고 더 혐의가 그 증거들이 뚜렷합니다. 그건 역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이제 이재명은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을 잃고 마는
그런 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당내에서는 벌써 리더십, 포스트 이재명 대체 리더는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흠집이 나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과 사실들, 전과 사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재판 3개, 그리고 11가지 혐의, 7가지 사건, 4, 7, 11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속도가 나는 그런 재판과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통과시켰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그 특검법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동력에도 힘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민주당 쪽에서의 파상 공세 역시 힘없이 무릎이 꺾이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항소심 판결이 이번 1심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가 되면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핫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 파산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파산 선고.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들, 새로운 미래당에 있는 그 민주당에서 떠난 사람들, 전병헌 대표, 이낙연 고문,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의 새 결집, 정세균 전 총리, 아마 이제 대놓고 서로 민주당에 벽보에다 붙여놓고 오늘 비명계 6시까지 어디 식당으로 모이세요. 아마 이런 벽보가 붙을 만큼 이제 대놓고 행보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를 분노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죄 탄원 청원서 103만 명 서명 2,000명이 법원 주변에 결집 이재명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무죄를 주장하고 그러려면 판사는 왜 있어? 자기들이 재판하지. 자기들이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라고. 거꾸로 가는 인민재판 무죄라고.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재명 방탄 집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사법 정의가 스모하게 살아있는 그 재판관의 양심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아무 쓸데가 없고 오히려 더 역효과, 역풍을 몰고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